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장 후 투자자들이 가장 바쁜 오전 10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깔끔하고 현명한 투자 전략 팍스 브런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앵커 한시정입니다. 삼성이 주도하고 있는 시장 분위기입니다. 어제는 반도체와 로봇주들을 끌고 가더니 오늘 시장에서는 이 독일에서 열리고 있는 모터쇼 IAA 그리고 삼성전기의 이슈를 받게 되면서 자동차 카메라 모듈에 대한 관련주들이 급등 양상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꺼지지 않고 또다시 부활하고 있는 테마입니다. 초전도체 종목들도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강세 나타내고 있는 시장입니다. 역시나 우리가 단기 테마로 공략을 해봐야 될지 아니면 지금 시점에서 중장기적으로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할지 궁금하시죠? 저희와 함께 궁금증들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45분이라는 시간 동안 압축적으로 글로벌 시장 분석부터 투심이 쏠리는 산업, 기업 이슈, 그리고 실시간 특징주와 공략주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시장과 종목에 대한 전략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방송에 출연하시는 전문가 멘토님과 이후 전략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주요 개장 후 헤드라인 뉴스부터 먼저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에 국내 물가지수가 나왔습니다. 4개월 만에 최대치를 보였다라는 소식인데요. 과실 물가가 특히나 많이 올랐습니다. 8월 소비자 물가가 폭염, 폭우 등 영향으로 과일값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4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는데요. 석유류 물가도 작년 높은 물가에 따른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전달보다 상승폭을 더 키우게 되는 주된 원인이 됐다고 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8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2.33으로 1년 전보다 3.4% 상승했는데요. 올해 4월 3.7%를 기록한 뒤로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고 합니다. 지난 2월부터 둔화한 물가 상승률은 7월 2.3%로 2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석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서게 됐는데요. 폭염, 폭우 등 이상기후 영향으로 농산물은 1년 전보다 5.4% 올라서 전체 물가를 0.26%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과실 물가가 1년 전보다 13.1%나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지난 1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세입니다. 품목별로는 사과나 복숭아 등이 가장 많이 올랐다라는 소식, 오늘 장 시작하기 전에 8월의 물가지수 발표된 내용까지 확인해 보시죠. 다음은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연중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는 국제 유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리보다 더 위협적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오펙과 비오펙의 주요 산유국들로 이뤄진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연장하기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소식으로 지금 유가 상승세를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세계 최대 석유 회사인 사우디 국영 아람코가 최대 500억 달러 규모의 지분 추가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한 점에 비춰 사우디의 감산이 연말 또는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유가 불안정성이 주식시장에 미칠 악영향을 유려하면서 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유가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미국의 고용지표 둔화 등에 따른 물가 압력을 희석시키면서 국채금리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배드뉴스는 불안한 유가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유가의 움직임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소식 확인해 보시죠. 지금 세계 3대 모터쇼라고 불리는 IAA에 대한 개막 소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내 기업들, 지금 삼성과 LG전자가 첫 참가를 하게 되면서 기대감도 많이 실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세계 3대 모터쇼이자 독일 미넨에서 열리는 IAA 모빌리티 모터쇼가 5일에 지금 현지 시간으로 개막을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날부터 닷새간 열리는 IAA에 참가해 미래 차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각종 첨단 기술을 소개해 전장 사업에서의 위용을 알릴 예정인데요. 삼성전자는 처음 참가하는 IAA에서 메모리, 시스템, LSI, 파운드리, LED에 이르기까지 반도체 부문 전 영역의 차량용 반도체 솔루션을 공개를 했습니다. 또 LG전자 역시 가전 사업에서 쌓은 노하우를 모빌리티 영역으로 확대해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전반을 변화를 이끌겠다는 비전을 공개를 했는데요. LG전자는 자동차를 개인화된 디지털 공간으로 재정의하고 변형, 탐험,
휴식으로 구성된 세 가지 미래 모빌리티 고객 경험을 테마를 개발해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의미의 알파블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알파블을 잘 보여주는 차세대 모빌리티 콘셉트는 내년 초에 CES 2024에서 직접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 이 소식과 함께 오늘 차량용 카메라 모듈 관련 소식까지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더 불을 지피는 소식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삼성전기에 대한 소식입니다. 미국 업체의 카메라 모듈 공급 계약 소식으로 지금 관련주들이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기가 어제 공시를 했습니다. 미국 자동차 업체와 카메라 모듈 공급 계약이 체결됐으나 공급 수량 및 금액 등은 정해진 바가 없다라고 공시를 했죠. 삼성전기는 계약을 맺은 업체명을 명시를 하지 않았지만 지금 업계에서는 아마 이 미국의 기업을 테슬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지난해 6월부터 테슬라의 카메라 모듈을 납품한다는 소식과 관련한 조회 공시 요구에 확정된 바 없다라고 발표를 해왔는데요. 증권사에서는 자율주행 카메라 시장은 작년 2억 3천만 개에서 2030년에는 9억 개로 성장할 것이라면서 세계 시장에서 국내 기업인 삼성전기와 LG 이노텍이 양강 구도를 형성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관련주들의 급등 양상 장 초반부터 확인해 보실 수 있었네요. 다음 국내 지수 상황 양시장 살펴보시죠. 네, 오늘은 하락하는 움직임 보여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어제도 혼조세로 이제 마무리가 된 시장이었는데 지수 자체는 이번 주 들어 조금씩 힘이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피 0.29% 하락하면서 2,577.05포인트에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0.67% 빠지면서 913.18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락의 종목 개수가 훨씬 더 많은 상황이고요. 다음은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시죠. 네, 이런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거의 양 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78억 원, 979억 원 각각 매도 우위 보여지고 있고 기관은 1112억 원, 229억 원 매도 우위, 개인들만이 매수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 시장에서 1,000억 원 넘는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개인입니다. 다음은 업종별 시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업종에서 건강관리 기술을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4.70%의 상승세 보여지고 있고 AI 의료기기와 관련된 종목들 계속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정용 기기와 용품이 2.68%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로봇 테마 안에서도 스마트 홈과 관련된 종목들도 계속해서 꾸준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2% 넘는 강세 보여지고 있고 무역회사 판매업체 쪽도 2% 정도의 상승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업종으로는 지금 조선, 건축, 건설 등 경기 민감주들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경기가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중국의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이 부분들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들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테마별 등락도 살펴보셔야 되겠죠. 자, 오늘 정말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초전도체 테마가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급등과 급락을 이어갔었는데 이제 좀 잠잠해지나 싶었더니 오늘 시장에서 이것이 기술적인 단기 반등인지 좀 궁금한 시점이거든요. 초전도체 테마 지금 올라와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기 이슈와 IAA 모터쇼와 관련해서 카메라 모듈과 부품 관련주들이 급등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차량용 카메라뿐만 아니라 스마트 홈과 스마트 카, 스마트폰과 관련된 카메라 모듈까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삼성전자 관련해서 갤럭시 부품주까지 상승세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테마로는 모듈러 주택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 오늘은 다소 주춤한 모습이고요. 어제 시장에서 우크라 재건 테마 뜨겁게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 역시나 앞에서 업종으로 보신 것처럼 조선 테마도 주춤한 모습이네요. 다음은 실시간 종목별 순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라우드웍스라는 종목이 지금 16.69%의 상승세 보여주면서 1위에 이름 올리고 있고요. KG ETS라는 종목도 7.33%의 상승세, 그리고 포스코 엠텍이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3위에 이름 올리면서 11%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포스코 그룹주들의 지금 회장이 시총을 가장 많이 끌어올린 역대 회장이다라는 뉴스들이 보도가 되고 있으면서 또 포스코 쪽으로 관심도 쏠리고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어제부터 상승세 가져갔었던
대동이라는 종목 오늘도 18% 이상의 강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농기계 관련주, 로봇과 같이 연동이 된다라는 협업 소식이 나타나게 되면서 대동 주목받고 있고요. 루닌 역시 9% 넘는 10% 가까운 상승세 보여지고 있고 신성 델타테크, 초전도체 대장주라고 볼 수 있죠. 11% 이상의 상승세. 나머지 종목들도 오늘 카메라 모듈 그 이후로 지금 약간은 순위가 내려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전략 저희와 함께 살펴보셔야 되겠죠. 그럼 잠시 후에 깔끔하고 맛있는 브런치 수익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시청자들이 가장 바쁜 시간 10시 15분 구간입니다. 팍스 브런치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이렇게 검색하시면 유튜브로도 저희 방송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이 좀 갈피를 잡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지수는 약간 눌려주고 있는데 테마가 장 초반에 급등했던 것과는 달리 또 다른 테마로 불이 옮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 대한 전략 짚어봐야 되겠죠. 오늘도 저희 또 새로운 얼굴과 함께 할 텐데요. 오늘은 최창림 멘토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최창림 멘토입니다. 최근 우리 시장 조정을 길게 받으면서 답답하고 좀 힘든 장인데요. 팍스경제TV와 저 최창림 멘토와 함께 계좌 수익률 높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멘토님 좀 긴장하신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예, 네. 자, 오늘 또 이렇게 9월을 맞아서 어제부터 저희가 새로운 전문가님들, 새로운 멘토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고 있는데요. 그만큼 유능하신 분들을 또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궁금했던 부분, 그리고 전략적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부분들 저희가 이 바쁜 시간에 압축적으로 준비했으니까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장 후반으로 갈수록 힘을 좀 내주긴 했는데 그래도 하락하는 종목의 개수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그 말인즉슨 대부분의 기술주들이 이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로봇주, 반도체주 그런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좀 힘이 약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오늘도 사실 떠오르는 종목들은 거의 기술주입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좀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 시장 현황 좀 어떻게 보시는 건지 궁금하고요. 왜 이렇게 기술주들로 좀 쏠리는 걸까요? 일단 최근 시장은 전일도 그랬지만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수급이 지금 많이 쏠리고 있는 상태고요. 삼성전자 쪽으로 수급이 많이 쏠리다가 보니까 다른 테마군들이나 다른 종목군들이 지금 수급을 받지 못하고 좀 지지부진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삼성전기에서 이제 어떤 미 전기차 업체의 네. 공급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오늘도 어떤 자율주행 테마라든가 카메라 모듈 관련된 테마를 제외하고는 어떤 또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서 다른 테마군들이나 종목군들은 지금 상승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매우 답답한 시장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좀 기술주들로 편향되는 이 시기가 좀 장기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네, 좀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고요. 아마 지금 어떤 테마군들이 막 이렇게 급등락이 심한 부분이 네. 사실상 지금 장이 좋지가 않습니다. 어. 장이 좋지가 않다 보니까 테마군들로 수급이 쏠렸다가 또 다른 테마군으로 또 수급이 쏠렸다가 하루에도 막 2번, 3번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수급들이. 근데 어쨌든 장이 이제 좋아진다라고 가정을 하면 중장기적으로는 기술주가 충분히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단기적으로 크게 이슈를 받는 건 맞긴 하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인 전략도 유효할 것 같다라고 약간 마무리를 해주셨는데 그럼 여기에서 좀 궁금한 점을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장에서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 2가지라고 한다면 말씀드렸던 그 독일에서 열리고 있는 IAA 모터쇼 그리고 삼성전기가 미국의 자동차 업체에 카메라 모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오늘 차량용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이 급등 양상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를 지금 단기 테마로 우리가 똑같이 뭐 초전도체처럼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지금처럼 중장기적으로 모아가는 전략까지도 유효할지 궁금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이 부분은 사실 단기적으로 끝날 그런 이슈는 아니고요. 어. 중장기로 보셔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테마군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네. 왜냐하면 이 카메라 모듈이라든가 지금 그 미넨에서 열리고 있는 모터쇼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자율주행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이제 조만간에 이제 현대차에서도 레벨 3 단계에 이제 자율주행이 나오는데 지금 LG전자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지금 모터쇼에 이제 참가를 해서 지금 선보이고 있는 거는 그 자동차 공간을 네. 어떻게 개인적인 디지털 공간으로 이제 만들자라는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자율주행이 이루어져야 된다. 네. 그리고 자율주행은 이제 곧 레벨 3가 나오면서 핸들로부터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자동차 공간이라든 게 어떤 이동의 이제 그런 수단이 아니라 그 공간 자체가 개인적으로 뭐 쉴 수도 있고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일도 볼 수 있고 뭐 이제 이런 어떤 디지털 공간으로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계속 이슈는 발생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은 특히나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양상인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그 스마트카 안에서 자율주행 안에서 일도 보고 책도 읽고 차도 마시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카메라 모듈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우리가 자율주행 좀 전반으로 확대해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자율주행 전반으로 봐야 되는 건 맞고요. 네. 사실 저희가 사실 주식 종목을 선택할 때도 그 저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주위에서 충분히 찾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자율주행이 이제 가능해진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핸들로부터 자유로워진다고 하면은 그 파급력이 굉장하거든요. 이게 자동차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꼭 카메라 모듈에 관련된 종목군뿐만이 아니고 그 자율주행에 관련된 어떤 다른 테마군도 지속 확인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게 지난주에 나왔던 이슈랑도 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뭐 현대차도 이제 레벨 3가 포함된 자율주행 자동차를 올 연말에 이제 출시를 하겠다라고 발표한 바 있고, 뭐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이 이제 AI와 협업하겠다 이런 소식들도 전해지지 않았나요? 그럼 우리가 카메라 모듈이라는 작은 세부 테마에 좀 집중할 게 아니라 뭐 완성차나 아니면 다른 자율주행 부품 쪽으로 보면 어떨까 싶은데 어떤 쪽을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좀 관심 있게 보시는 세부 테마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그 카메라 모듈 쪽도 그렇고요. 그 어떤 레이더라든가 뭐 여러 가지 좀 테마군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레벨 3라는 게 이제 핸들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지다 보니까 어떤 파급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요. 현대차에서도 사실 레벨 3를 지금 80km 구간에서도 자율주행이 될 수 있게 네. 지금 그거를 이제 구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원래 상반기에 나와야 될 게 지금 하반기로 지금 미뤄진 거거든요. 지금
실제로 레벨 3가 지금 굴러다니는 곳이 미국에 있는 이제 캘리포니아 주에서 네. 벤츠 S 클래스가 유일해요. 근데 이제 시속 60km밖에 못 가잖아요. 그건. 네. 근데 이제 벤츠 S 클래스가 60km로 그 다니는 걸로 유일한데 그걸 이제 현대차에서 80km로 이제 구현을 하고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자율주행이 네. 어떻게 이제 자동차 시장의 어떤 판도를 네. 바꾸지 않을까. 어. 그 자율주행을 누가 더 완벽하게 구현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기득권을 가져가고 그런 어떤 주도하지 않을까라는 부분 때문에 네. 자동차 기업에서는 자동차 업체에서는 그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R&D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저는 자율주행 테마군 중에서도 이제 좀 여러 테마를 좀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궁금한 건 당연히 여러 테마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중에서 그럼 카메라 모듈은 좀 별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네. 일단 카메라 모듈이 가장 저희가 접근하기가 가장 편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그 삼성전기 이슈로 인해서 카메라 모듈이 지금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뭐 상한가 간 종목도 있고 한데 네. 지금 접근하기보다는 이제 2, 3일 정도의 이제 주가 흐름이라든가 이런 거를 확인하시고 조정 구간이 왔을 때 좋은 타점에서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으로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카메라 모듈도 지금 접근하기 좋은 자리다라고 얘기를 하신 건 차트상으로 보니까 종목들이 저점에 위치를 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급등이 나타나더라도 약간 조정을 받은 뒤에는 계속 모아가는 전략 괜찮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삼성전기가 미국 자동차 기업에 카메라 모듈을 납품한다라고 어제 공시를 하면서 이 뉴스가 더 크게 뛰어오른 거잖아요. 근데 거기 업체 지금 뭐 테슬라라고 밝히지도 않았는데 시장에서는 그 기업이 테슬라라고 지금 추측을 하고 관련주들이 이렇게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테슬라가 아니면 그러면은 뭐 종목 다 급락하는 거 아닌가요? 투자했는데 뭐 막 다시 바닥이면 어떡해요? 예, 지금 테슬라일 거라는 그런 추측이 많은데요. 사실 네. 테슬라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사실 국내 그 현대, 기아도 있고요. 자동차 기업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만약에 테슬라가 아니다고 하더라도 하락에 대한 그런 부분은 약간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락에 대한 부분은 제한적이다. 근데 사실 그 주식은 약간 기대감 아닌가요? 기대감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테슬라에 이제 공급한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제 뭐 현대 기아차를 전혀 낮추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은 어감이 좀 다르다 보니까 약간 기대감이 좀 줄면서 확실히 종목의 상승을 좀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좀 추측도 해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네. 일단 그 미국 내에서도 현대 기아차의 그 브랜드의 그 네임밸류는 굉장히 높아요. 네. 그래서 인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K5를 필두로 네. 해가지고. 근데 이게 네. 미국 기업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미국 기업이 테슬라가 아닌 경우. 그래도 네. 그래도 이제 저희 그 현대 기아도 그만큼 다른 이제 시장 점유율이라든가 이런 게 높기 때문에 뭐 굳이 테슬라가 아니어도 하방에 대한 부분은 좀 제한적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카메라 모듈 쪽이 우리가 접근하기에 좀 용이하기도 하고 꼭 테슬라가 아니더라도 이런 종목들은 모아가는 전략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오늘 시장에서 옵트론텍, 그다음에 해성옵티스, 캠시스, 액트로 이런 종목들이 지금 뭐 상한가를 기록하거나 급등 양상이긴 한데요. 지금 바닥 구간이라는 말씀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아가는 전략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옵트론텍도 좋고 해성옵티스, 캠시스도 자리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캠시스 차트 한번 보시면 네. 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그 조정 구간이 한 6개월 정도 계속 조정이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바닥권에 있고 금일 이제 갭을 띄우면서 상승을 했는데 아직 뭐 장이 끝나지 않아서 뭐 상한가로 직행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조금 모아가는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일단 오늘 장이 오후장까지 한번 지켜보고 대응하는 형태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조정받으면 추가적으로 모아가는 전략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사실 오늘 장 초반에 완전히 급등했던 것과는 지금 한 1시간 반 정도 지나니까 힘이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윗꼬리 달고 지금 아래는 음봉으로 좀 전환이 된 상태인데, 그렇게 본다면 이거 약간 단기 이슈 아니야? 이거 지금 접근해도 괜찮은 건가? 라는 의문도 좀 드실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어떤 테마성 이렇게 이슈가 발생됐을 때 종목이 상승할 때는 사실 장도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오늘도 장이 그렇게 좋은 장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 이슈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이 큰 힘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좀 조정 구간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는 이제 충분히 조정을 받더라도 어느 정도 모아가면서 이렇게 좀 접근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이 지금은 관망세가 너무 우세하다 보니까 어떤 외인의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없는 부분이 있으나 조만간에 이제 다시 이제 외국인 투자가 조금 이루어진다고 하면 충분히 더 큰 상승이 올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캠시스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캠시스는 지금 윗꼬리를 달고 살짝 내려오는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옵트론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 초반부터 상한가가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어떤 테마를 접근하던 간에 약간 대장주를 접근을 해야 좀 손실이 덜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기왕 투자할 거면 옵트론텍을 매수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 종목별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옵트론텍이 오늘 상한가로 그러니까 지금 오늘 상한가로 직행했는데 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은 옵트론텍을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어. 옵트론텍은 지금 사실 이게 살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그래요? 계속 상한가를 이렇게 올라가 버린다고 하면은 약간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리고 지금 보면 그 2021년부터 봐도 굉장히 지금 아예 우하향 추세로 내리꽂았거든요. 네. 이제 최고가가 거의 뭐 9,000원 정도 되는데 지금은 뭐 바닥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건? 네, 옵트론텍 같은 경우는 지금 네. 바닥권에 있는 건 맞고요. 그래서 향후 한 2, 3일 정도 이제 주가의 좀 흐름을 좀 확인하신 다음에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지금 옵트론텍이 오늘 상한가로 가긴 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안전한 자리에 있어서 옵트론텍이든 캠시스든 조금 모아가는 전략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네, 옵트론텍이 뭐 계속해서 지금 뭐 9,000원 이상, 15,000원 이상으로 갔었고요. 역사적으로는 뭐 5만 원대까지 갔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했음에도 3,58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사실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부담되는 자리는 아닌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멘토님께서는 상한가 따라잡기나 이런 것들은 좀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일단 내일 장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내일 이제 옵트론텍이 만약에 조금 조정이 나오는 국면으로 간다고 하면 조금 옵트론텍을 모아가는 것도 좋아 보이고요. 네, 지금 사는 건 아니다. 오늘은 아니다. 네, 네, 오늘은. 오늘은 아니고요. 네. 네. 그래서 옵트론텍이 조금 내려와서 조정을 받으면 좀 모아 가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매수하는 건 아니고 또 내일 혹시라도 조정이 나온다면 그리고 조금 더 눌렸을 때 담는 것이 안전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옵트론텍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도 테마는 크지 않지만 좀 핵심적인 알짜 종목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지금 자율주행 카메라 모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뭐 아이폰 15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도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 홈도 있고 스마트 카도 지금 나오고 있고 스마트 팩토리도 나오고 있고 거기에 다 어차피 카메라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걸 다 아우르는 기업을 좀 보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종목 없나요? 어떤 거 알고 계신 거 있나요?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캠시스가 삼성전자 1차 벤더예요. 아. 그래서 이미 삼성전자의 그 카메라 모듈을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장이 수급이 너무 빨리 움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테마군들을 갖고 있는 종목들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네. 그런 부분에서 캠시스 같은 경우는 그 자율주행에 관련된 카메라 모듈에 대한 그런 이슈도 있지만 또 아이폰 15 내달 12일에 이제 출시를 하는데 네. 그거에 관련된 이제 카메라 모듈도 또 어떤 테마군으로 엮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캠시스 좋아 보이고요. 네. 예, 뭐 또 종목 하나 더 말씀드리면 LG 네. 화학도 지금 그 카메라 모듈 관련 LG 준비하거든요. 화학이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이제 아이폰 또 소재 부품에 대한 내용이기도 하고 그리고 전기차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테마군들이 많이 엮여 있기 때문에 LG 이노텍 말고 LG 화학이에요? 네네. 오. LG 화학도 그렇고 이제 캠시스 이렇게 두 종목 정도 테마군이 여러 개가 이제 뭉쳐 있다 보니까 그런 네. 종목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전략들을 받아보려면 멘토님과 또 계속 함께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어디 가면 할 수 있죠? 아, 네, 일단 네. 뭐 저기 그 여기 밑에 보시면 네. 그 그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노란톡 네. 들어오시면 네, 네, 노란톡 될 것 들어오시면 같습니다.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 최창림 멘토님과 첫 방송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긴장을 하신 것 같긴 한데요. 핵심적인 내용은 다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차량용 카메라 모듈 관련주 급등 양상 떠오르고 있는데 지금 오늘 뭐 상한가 가고 급등하는 종목들 가운데 오늘 들어가지 말고 내일이나 좀 조정이 나오면 중장기적으로 모아가는 전략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셨거든요. 관심 있게 말씀해 주신 종목들 함께 전략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지금 화면에 QR코드 나가고 있는 거 보이실 텐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이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뜰 겁니다. 그거 누르시고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까지 눌러주셔서 우리 최창림 멘토님과 함께 하시고 종목들에 대한 수익까지 가져가 보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잠시 후에 공략주 들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팍스 브런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새로운 얼굴 최창림 멘토와 함께하고 있는데 멘토님 원래 평소에 성격도 좀 침착하신 편인가요? 네. 좀 네. 침착한 편이에요. 그럼 매매 스타일도 좀 침착하게 하시는 편인가요? 네, 좀 매매 스타일은 좀 침착하고요. 저는 이제 안정성에 대한 기준을 오. 가장 많이 두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뭐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뭐 신물질이라든가 뭐 어떤 오. 이슈가 발생되면서 급등하는 그런 종목보다는 바닥에서 이제 상승 초입에 있고 좀 안전하지만 크게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오. 부분의 종목들로 지금 제 포트도 편성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정말 테마 장세가 너무나도 우리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드는데 우리 최창림 멘토님과 함께 하신다면 안전한 수익으로 꾸준하게 올라갈 종목들 소개해 주신다고 하니까 이 시간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시간인 만큼 또 공략주 얼마나 엄선해서 가지고 나오셨겠어요. 오늘의 공략주 어떤 건가요?
오늘의 공약주는 그 제약 바이오주 관련주입니다. 제약바이오요? 네네. 근데 제약바이오는 침착하지 않잖아요. 제약바이오는 굉장히 급등락이 심한데? 맞습니다. 근데 네. 제약 바이오주가 사실 그 제약 바이오주 관련주가 저희가 지금 관심이 거의 없거든요. 관심이 예, 많지 예, 않죠. 네. 수급도 없고 그러다 네. 보니까 한 2년 정도 꾸준히 지금 하락을 한 부분이 있어요. 기업 가치하고는 별개로 관심이 없다 보니까 계속 이제 그 주가의 흐름은 바닥권에서 지금 계속 맴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제약 바이오주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조금씩 꿈틀꿈틀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 잡는다고 하면 충분히 큰 상승이 오면서 좀 큰 수익을 받아보실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약바이오를 가지고 나와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뭐 AI 의료기기나 미용 쪽 빼고는 사실 제약바이오 근데 최근에 또 비만이랑 탈모 치료제 이런 이슈도 있었잖아요. 그런 종목은 아닌가요? 그런 종목은 아니고요. 네. 일단 뭐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네. 유바이오로직스입니다. 유바이오로직스 굉장히 네. 오랜만에 들어보는 종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2년 정도 조정을 받았고요.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꿈틀꿈틀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일단 그 가장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콜레라 백신이에요. 네. 예, 콜레라 백신인데 이게 세계 점유율 100%, 독점 기업입니다. 그래서 세계 점유율 1위다 보니까 기업의 어떤 펀드멘탈이라든가 안정성 부분에서 이제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이제 콜레라 백신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하다 보니까 공장을 증설을 하거든요. 그 이제 그 과정에서 빌 게이츠 재단으로부터 이제 100억 원의 지원을 받아요. 예. 일단 빌 게이츠 재단에서 이제 100억 원을 지원을 받았다라는 내용은 그만큼 검증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상반기에 이제 흑자 전환하면서 지금 상승 초입 부분에 있기 때문에 좀 안전하지만 크게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계속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유바이오 로직스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빌 게이츠 재단에서 100억 지원 받았다라는 내용 그리고 네. 이어서 들어볼까요? 그리고 이제 이 콜레라 백신 수요가 이제 급증을 하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녹십자와 백신을 이제 공동 생산하는 MOU를 체결을 했고요. 그리고 그 최근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제 조금 상승 초입 부분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네. 최근에 이제 또 코로나 백신 임상 3상을 성공하면서 거기서 이제 품목 허가서를 그 임상 성공한 그 나라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사실 이게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는 이미 끝난 이슈인데 네. 왜 또 코로나 백신 아니 이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네네.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뭐 콜레라도 그렇고 사실 코로나도 그렇고 이제는 여름도 다 지났고 코로나도 다 지나갔는데 지금 이게 이슈 받을 만한 건가요? 솔직히? 일단 콜레라 백신 같은 경우는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네. 더더욱 지금 그 확산세가 더 커지고 있어요. 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콜레라 백신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 점유율 1위고 네. 독점 공급하고 있다 보니까 네. 기본적인 이제 매출이나 이런 그런 베이스는 이제 깔고 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도 임상 3상에 성공을 했는데 네. 우리나라 기업 중에 지금 임상 3상에 성공한 기업은 지금 4개 기업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향후에 있을 어떤 뭐 오미크론 하위 변이라든가 이런 확산세가 있었을 때 네. 충분히 어떤 그 매출 구조에 이제 백신 자주권을 가져간다는 의미에서 매출 구조에 어떤 다변화를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백신에 대한 자주권,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뭐 화이자나 이런 노바백스 외국의 기업들에 있는 백신들을 맞아왔었는데 이제 유바이오 로직스가 백신에 대한 임상 3상을 성공하게 되면서 국내 이제 백신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됐다라는 자주권을 갖게 된다라는 이슈라고 합니다. 이제 콜레라 같은 경우에는 또 여름철에 굉장히 두드러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구 온난화라는 것 때문에 앞으로는 여름철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뭐 가을 겨울에도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다고 유바이오 로직스를 좀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이게 솔직히 막 엄청 다가오진 않아요, 멘토님. 죄송해요. 그래서 차트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어떤 모습인가요?
지금 요게 이제 그 한 지금 7, 8개월치 차트예요. 근데 오. 지금 한 2년 정도 여기서 계속 흘러내린 부분이거든요. 네. 흘러내린 부분이고 지금 여기 이제 박스권 상단을 계속 터치하면서 물량을 체크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여기 노랗게 표시해 놓은 데가 6,260원이 그 52주 신저가입니다. 신저가를 한번 찍고 바로 이제 회귀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바로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여기서 큰 양봉을 그리면서 거래량이 폭발을 했는데요. 네. 사실 제가 이날 그 주가를 봤어요. 오. 움직임을 봤는데 매도세가 네. 거의 없습니다. 오. 매도세가 거의 없고 매수세만 있어요.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종목이 제가 2년 동안 흘러내렸다고 했잖아요. 네. 사실 5만 원, 4만 원대에 물러 계신 분들도 꽤 많아요. 맞아요. 근데 이 종목이 네. 굉장히 한때 정말 뜨거웠었어요. 네, 그래서 5만 원, 4만 원대에도 거래량이 충분히 터졌기 때문에 거기에 물려 계신 분들도 있고 뭐 4만 원, 3만 원, 2만 원 보통 이렇게 다 물려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기존에 갖고 계시던 거래량이 터지면서 갖고 계시던 그분들이 지금 이 부분에서는 지금 매도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쵸. 손실 더 구간이기 올라야지 때문에. 매도하죠. 네, 그렇죠. 손실 구간이기 때문에 매도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뭐 약간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움직이고는 있는데 지금도 매도세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매수세가 조금만 들어오면 바로 상승하고 또 매도세는 없지만 적은 거래량으로 조금의 매도세만 나와도 좀 빠지고 이런 양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뭐 조정이 나올 수는 있으나 여기에서 추가적인 큰 상승이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씩 모아가시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차트상으로 보니까요. 진짜 바닥에 있는 구간에서 이제 꿈틀꿈틀 약간의 우상향 추세로 돌려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혀 그 매물대와는 상관없이 매도세가 거의 없다라고 하는 점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바이로 로직스가 한 2021년 정도죠. 2021년에 굉장히 높은 가격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거의 61,500원을 고점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은 또 10,000원대 가격이니까요. 6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또 이 종목 담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멘토님 그러면 이 종목은 목표가를 우리가 어느 정도 보면 좋을까요? 일단 뭐 저는 이게 이제 뭐 100% 갈 거라고 아우, 예상을 뭐 해요. 100%갈 거다. 네. 가는 건 확실하다. 네, 네네네. 그러니까 한 2만 원 정도까지는 오.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 2만 원 이상부터는 이제 매도세가 조금씩 나오기는 시작할 거거든요. 오. 왜냐하면 그 고점에 물리셨던 분들이 지금 이 구간에서 이제 약간의 이제 물타기라고 하죠. 추가 이제 그 진입을 하시면서 평단이 약간은 좀 내려와 있을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상하는 평단은 한 2만 원 중반이나 3만 원 초반 그 사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가야 매도가 나올 것 같은 상황이다 보니까 오.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제약바이오 안에서 정말 오랜만에 보는 종목 유바이오 로직스를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잠깐 이 종목을 잊고 있던 동안에 차트는 흘러내렸고 이제 다시 저점에 다지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뭐 2만 원까지는 나올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굉장히 좀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데요. 오늘 최창림 멘토 처음으로 가지고 나오신 공략주입니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저희 계속해서 기회도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방송 보시면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겠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또 오늘 첫 방송 함께 하셨잖아요. 멘토님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오늘 그 박스경제 TV에서 처음 인사드리는데요. 네, 사실 네. 좀 긴장도 되고, 네. 그래서 좀 말이 좀 어색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저 그 최창림 멘토하고 박스경제 TV하고 그 계좌 수익률 진짜 주식
계좌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주식 그리고 요즘 같은 테마주 장세에서 천천히 침착하게 나한테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줄 종목 필요하시다면 매주 화요일 이 시간 최창림 멘토님과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이 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팍스 브런치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